아침 햇살이 영동대로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김미래는 거대한 한강 빌딩의 콘크리트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낡은 배낭은 즉석 쿠션 역할을 했다. 주변에 서두르는 군중들과 달리 그녀는 가만히 앉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진 오래된 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책의 등은 갈라져 있었고 페이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미래에게 이 책은 주변의 고급 상점 진열창에 있는 반짝이는 물건들보다 더 소중했다. 이 책 빅토리아 시대 시집은 모든 것이 바뀌기 전 어머니가 그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미래의 손가락은 표지 안쪽에 적힌 친숙한 글귀를 따라갔다. 나의 사랑하는 미래에게 어둠이 내릴 때 이 말들이 내 길을 밝혀주길. 그 말들은 지난 3년 동안 일련의 불행으로 그녀가 집은 잃었지만 희망은 잃지 않았을 때 그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수세 살의 미래는 그녀의 상황과는 모순되어 보이는 조용한 품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관리되었지만 착용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검은 머리는 실용적인 따은 머리로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녹색 눈동자는 그녀의 나이를 넘어서는 지혜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이 같은 자리에 도착해 책을 꺼내고 근처 카페에서 하루가 지난 빵을 버릴 때까지 읽곤 했다. 친절한 바리스타는 항상 그것을 그녀에게 슬쩍 건네곤 했다. 90층 위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정한주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앞에 서서 아래 붐비는 거리를 관찰하며 유리에 그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다. 70세에 그는 사회가 중요시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포브스지가 380억 달러로 추산한 재산, 글로벌 기업 제국, 그리고 서울시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이름. 그러나 최근 그는 매일 자신의 건물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젊은 여성을 지켜보는데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결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도움을 구하는 표지판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도시가 그녀 옆으로 급히 지나가는 동안 그녀만의 단어의 세계에 빠져 단순히 읽기만 했다. 정한주는 사람을 읽는 능력으로 제국을 건설했고 이 젊은 여성의 조용한 끈기에 대해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 회장님, 그의 행정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가로질렀다. 이사회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한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주름진 얼굴이 유리에 반사되었다. 최근의 의료 소식은 그로 하여금 그의 유산을 고려하게 했고 그의 업적에 커져가는 공허함이 그의 마음에 무겁게 짓눌렸다. 곧 가겠다고 전해, 민지. 창에서 돌아서기 전에 그는 아래에서 젊은 여성이 책의 자리를 표시하고 일어나 연습된 효율성으로 그녀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모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그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그의 과거의 유령,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저녁 정한준의 운전기사가 그를 집으로 데려갈 때 그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차를 세워 그는 명령했다. 젊은 여성이 책을 가슴에 보호적으로 안고 인도를 따라 걷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자 정한준은 선선한 가을 공기 속으로 내렸다. 그의 심장 상태는 그가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의학적 조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녀에게 접근하면서 그는 그녀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약간 긴장했지만 아직 올려다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실례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깊은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다. 매일 제 건물 밖에서 당신이 읽는 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꽤 인상적인 책임이 틀림없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들어 완벽하게 맞춤된 정장을 입은 품위 있는 신사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잠시 둘 다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 사이에 정의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지나갔다. 아마도 그들의 아주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동질감일 것이다. 시집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명확했으며 정한준을 놀라게 한 기저에 깔린 강함이 있었다. 주로 빅토리아 시대 시인들이에요. 모든 사람의 취향은 아니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돌았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정한주는 그의 심장 상태와는 아무 관계없는 가슴에 예상치 못한 압박감을 느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모퉁이에 있는 고급 카페를 가리켰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미래는 망설였고 그 놀라운 녹색 눈으로 그를 연구했다. 그 안에서 정한주는 절망이나 계산이 아니라 그의 비싼 정장을 통해 더 깊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조심스러운 지혜를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 낡은 배낭을 조정했다. 그들이 카페를 향해 걸어갈 때 둘 중 누구도 이 단순한 대화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사건의 연쇄를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둘 다 한강 빌딩 로비의 그림자에서 지켜보는 인물, 그의 얼굴이 그의 상사가 수수께끼의 젊은 여성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며 어두워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소낭당 카페의 내부는 미래의 일상적인 환경과는 다른 세계였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대리석 테이블에 따뜻한 빛을 던졌고 공기는 고급 커피와 갓 구운 페이스트리의 향기로 풍부했다. 그들이 조용한 구석 부스에 자리를 잡자 미래는 다른 고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한준의 분명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녀 같은 사람과 앉아있는 것은 눈썹을 찡그리게 할 수밖에 없었다. 원하는 것을 주문하세요, 정한준이 말했다. 그녀의 눈이 메뉴 가격에 커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가 망설이자 그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아몬드, 크루아상을 추천합니다. 파리에서 즐기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네요. 미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책을 그들 사이의 테이블에 방패처럼 놓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한준입니다. 정한준. 하지만 부디 한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 주변의 주름이 진정한 따뜻함으로 구겨졌다. 그리고 당신은? 김미래입니다. 그녀는 웨이터가 접근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그 후 간단한 카푸치노와 정한준의 주장에 따라 아몬드 크루아상을 주문했다. 그들이 다시 혼자가 되자 그녀는 물었다. 왜 저를 여기로 초대하셨습니까, 정 회장님? 빅토리아 시대 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 같네요. 정한준은 그녀의 직설적임을 인정했다. 그가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해주는 수년 후에는 신선했다. 솔직히 저는 몇 주 동안 당신이 내 건물 밖에서 책을 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당신의 상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는 그의 말이 어떻게 들릴지 깨닫고 말을 잘랐다. 내 상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요. 미래가 그를 위해 말을 마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판단 없이 단지 사실의 간단한 진술로 담겨 있었다. 저는 항상 노숙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정 회장님. 그리고 항상 그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제 이야기의 한 장일 뿐 전체 책은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서 무언가가 정한준에게 울림을 주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그들의 주문이 도착했다. 그는 미래가 크루아상을 잡고 감사하는 한 입 베어 먹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침착함은 분명히 그녀가 느꼈을 극심한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책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는 말했다. 그들 사이에 있는 낡은 책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은 그것을 소중한 것처럼 다루네요. 미래의 손가락은 자동적으로 책의 등을 따라갔다. 정한준이 그녀가 심지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제스처라고 의심했다. 이것은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제 18번째 생일에 그녀가 저에게 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기억으로 부드러워졌다. 어머니는 시가 비밀 언어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인 단어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는? 정한준이 과거 시제를 알아차리며 부드럽게 물었다. 미래의 표정이 약간 흐려졌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함께요. 3년 전에 일어났죠. 그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마치 신체적으로 그 기억들의 무게를 떨쳐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책은 그것은 그녀와 연결되게 해줘요. 제가 누구였는지 이 모든 것 아래 여전히 누구인지와 연결되게 해줘요.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옷에 대해 막연히 손짓했다. 정한준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커피는 잊혀졌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김미래 씨? 서울대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작고 서글픈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맴돌았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어요. 도서관은 제 성격이 되었죠. 그녀가 말할 때 정한주는 그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친숙함에 증가하는 감각을 느꼈다. 그녀의 버릇, 그녀가 말하는 방식, 심지어 그녀가 카페 창문을 바라볼 때의 그녀의 프로필, 그것은 모두 반쯤 기억된 꿈처럼 그의 기억을 끌어당겼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모든 것을 바꾸게 하는. 미래의 손가락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커피컵 주위를 단단히 쥐었다. 그것은 긴 이야기이고 그리 행복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때로는 기업의 결정이 이사회실을 넘어 파급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없었고 단지 정한준의 가슴을 불편하게 조이게 하는 조용한 체념이 있었다. 그가 더 묻기 전에 그림자가 그들의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정한준은 그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이주원이 그의 불승인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는 신중히 중립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한준 씨,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베이징 전화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들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주원의 눈은 미래를 무시하듯 훑어보고 그의 상색에 돌아왔다. 정한준은 시계를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일정 변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꽤 급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매우 긴급합니다. 이주원의 어조는 그가 현재 상황을 매우 불규칙하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미래는 이미 그녀의 것들을 모으고 있었고 그녀의 짧은 순간의 편안함은 사라졌다. 커피와 대화 감사합니다, 정 회장님. 이제 가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정한준이 말했다. 그의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명함을 꺼냈다. 이걸 가져가세요. 제 개인 번호가 뒤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대화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망설이다가 카드를 받아들여 조심스럽게 그녀의 책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단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정한준이 그녀가 카페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이주원은 의미심장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선생님, 조심하시라고 충고해야 합니다. 그녀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한준은 그의 COO에게 돌아섰고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굳어졌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원 씨. 이제 이 소위 긴급한 베이징에서의 전화에 대해 더 말해보세요. 밖에서 미래는 카페에서 빠르게 걸어갔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책에 있는 명함이 페이지의 구멍을 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한준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거의 잊어버렸던 무언가의 희미한 빛을 느꼈다. 희망 이어지는. 주에는 서울시의 계절에 맞지 않는 추운 날씨가 닥쳤지만 미래는 그녀의 일상을 유지했다. 비록 그녀가 책을 열 때마다 추가된 기대감의 층이 있었다. 정한준의 명함은 여전히 그 페이지 사이에 안전하게 꽂혀 있었고 잊혀지지는 않았지만 만져지지 않았다. 그녀는 왜 아직 그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자존심이거나 조심성이거나 더 깊은 무언가. 이 작은 연결의 불꽃이 어떻게든 그녀의 현재 상황을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일 것이다. 한강 빌딩 내부에서 정한준은 회의 중에 점점 더 산만해지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의 눈은 창문과 미래가 보통 앉아있는 자리로 끌렸다. 그러나 오늘 그의 관심은 이주원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 회의에 의해 요구되었다. 회의실은 이주원이 테이블 앞에 서서 그 앞에 서류 더미가 있을 때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사회 여러분, 이주원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 순간을 연습한 사람의 연습된 엄숙함을 담고 있었다. 제가 특정 우려사항을 여러분의 관심에 가져올 의무를 느낍니다. 우리 CEO의 최근 의심스러운 배경을 가진 개인과의 상호작용이 심각한 보안 및 홍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한준은 그의 턱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원 씨,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면 직접 내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주원의 미소는 그의
눈에 도달하지 않았다. 물론 한준 씨, 저는 단지 회사의 명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김미래에 대해 사설 조사관들이 조사하게 했고 그녀의 배경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폴더를 밀었다. 심장 상태에 대한 소식을 받은 직후에 그녀가 나타났고 갑자기 매일 당신의 건물 밖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꽤 편리해 보이네요. 당신이 그녀를 조사했다고요? 정한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몇몇 이사회 구성원들이 불편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이주원은 부드럽게 반박했다. 그녀가 3년 전까지 서울대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우산업합병 시점 즈음에요. 이 회사에 수조 원을 벌어준 합병이지만 또한 수천 명의 해고로 이어진 합병이요. 정한준의 손이 반사적으로 그의 가슴으로 갔고 그곳에서 약간의 수심이 그의 상태를 상기시켰다. 대우합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마도 아무것도 아닐지도요. 이주원이 말했다. 그의 어조는 정확히 그 반대를 암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지적이고 교육을 받았으며 이제 편리하게 당신의 건물 바로 밖에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출현 시기, 특히 당신의 최근 건강 우려와 말하자면 고독한 개인 생활을 고려하면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한준이 대답하기 전에 그의 개인 보조원인 민지가 평소에 침착한 태도가 흔들린 채 방으로 뛰어들었다. 정 회장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속보 기사를 보여주는 태블릿을 건넸다. 헤드라인은 그의 피가 차가워지게 했다. 억만장자의 노숙자, 여성과의 비밀 만남, 자선인가 스캔들인가. 아래에는 그와 미래가 소낭당 카페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 있었고 분명히 그들의 허락 없이 찍힌 것이었다. 이주원이 목을 가다듬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이미 PR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정한준은 갑자기 일어났고 그의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이 회의는 휴회합니다. 그리고 주원 씨, 김미래에게서 멀리 떨어지세요. 이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속삭임의 여파를 남기며 방 밖으로 성큼 걸어나갔다. 밖에서 미래는 그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녀는 책에 빠져 있었고 특히 항상 그녀의 아버지를 상기시키는 구절에 많은 것이 가져가졌지만 많은 것이 남아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제 옛날에 땅과 하늘을 움직였던 그 힘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있는 것, 우리는 있다. 동등한 기질의 영웅적인 마음, 시간과 운명에 의해 약해졌으나 의지는 강하여 투쟁하고 추구하고 찾고 그리고 굴복하지 않기 위해. 인용구를 완성하는 깊은 목소리가 그녀를 올려다보게 했다. 정한준이 거기 서 있었고 그들의 커피숍 만남 때보다 더 고민해 보였다. 말없이 그는 그녀 옆에 콘크리트에 앉았고 그의 비싼 정장이 도시의 때를 모았다. 테니슨 미래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시를 알고 계시네요, 제인스스. 미래, 정한준의 목소리는 긴급했고 그의 평소의 차분한 어조와는 달랐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일들. 제 사무실로 올라오시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 주위에 새로 새겨진 걱정의 선을 주목하며 그의 얼굴을 연구했다. 안전하지 않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발, 그가 말했다. 일어서서 그의 손을 내밀었다. 저를 믿으세요. 미래는 그의 뻗은 손을 보고 세상에서 그녀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담긴 그녀의 낡은 배낭을 보았다. 3년간의 생존 본능은 그녀에게 걸어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 운명처럼 느껴지는 무언가,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게 했다. 그들이 건물의 우아한 로비에 들어설 때 둘 다 길 건너편에 세련된 검은 차에서 지켜보는 인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관찰자는 그의 전화를 들고 빠르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그들이 지금 그의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획을 진행해야 합니까? 이주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삐걱거렸다. 그래, 정한준. 씨에게 정확히 그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보여줄 때다. 패키지를 도시의 모든 주요 뉴스 매체에 보내. 그리고 대우합병의 우리 친구가 그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정한준의 사무실 스위트는 한강 빌딩의 꼭대기층 전체를 차지했고
그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은 서울의 숨막히는 파노라마를 제공했다. 미래는 유리 앞에 서서 그녀가 보통 앉아있는 자리를 내려다 보았고 이제 이 높이에서 보니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그녀의 일상적인 세계와 이 희귀한 분위기 사이의 대조는 그녀에게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 그녀의 모습이 도시 풍경 위에 어슴풀에 나타났다. 여기서 위에서 모든 것을 보니 모든 것이 너무 다르게 보여요. 정한주는 그의 책상에서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의 낡은 옷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녀가 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놀랐다. 관점이 모든 것을 바꾸죠. 그렇죠? 앉으세요.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래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그의 책상을 마주보고 있는 푹신한 가죽 의자 중 하나의 자리를 잡았다. 정한주는 태블릿을 그녀에게 밀어 그들에 관한 뉴스 기사를 열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읽었고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팔걸이를 약간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들은 당신을 일종의 사기꾼으로 묘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된 분노로 긴장되었다. 내 COO인 이주원이 당신을 조사하게 했어요. 그는 특히 소위 대우 합병과 당신의 연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대우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미래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정 회장님, 한준 제발. 한준, 그녀는 수정했다. 왜 저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나요? 분명히 이사회 구성원들이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같을 수 있습니다. 정한준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그의 눈은 강렬했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질문이 아니죠? 질문은 왜 당신이 제가 아니라고 믿는지입니다. 정한준은 일어나 그의 사무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류 캐비닛으로 걸어갔다. 서랍에서 그는 은색 액자에 담긴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다. 미래의 손은 액자를 집어들 때 떨렸다. 사진은 훨씬 젊은 정한준이 직원 그룹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두 안전 헬멧과 밝은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한 얼굴이었다. 30대의 남자, 그녀와 같은 녹색 눈과 단호한 표정을 가진 남자. 저것은 김준호입니다. 정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함께 일할 특권을 가졌던 가장 훌륭한 엔지니어 중 한 명이죠. 당신의 아버지. 미래의 숨이 목에 걸렸다. 당신 아버지를 아셨어요. 그는 단순한 직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제가 가졌던 몇 안 되는 진짜 친구 중 하나였죠. 정한준의 목소리는 오래된 후회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대우 합병 중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된 무언가. 그가 계속하기 전에 민지가 다시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정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을 즉시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여러 뉴스 사이트로 열린 새로운 태블릿을 건넸다. 헤드라인이 미래의 마음을 가라앉게 했다. 노숙자 여성의 정한준 산업 스캔들 연결 드러나다. 불명예 엔지니어의 딸 억만장자 겨냥. 대우 합병 내부 고발자 말하다. 정한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정한준의 얼굴은 그가 기사를 스크롤하며 어두워졌다. 그들은 당신을 아버지와 관련된 일종의 기업 스파이 행위와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주원의 작품이야.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미래씨. 3년 전에 무슨 일이 정말로 일어났나요? 미래는 일어나 창문으로 돌아가 아래 도시를 바라보며 그녀의 생각을 모았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억압된 감정으로 무겁지만 견고했다. 아버지는 훌륭한 엔지니어였지만 그는 또한 원칙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우 합병 중에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빛을 보았다면 거래를 막을 수 있었을 무언가를 그는 적절한 채널을 통해 보고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정한준을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밝게 빛났다. 누군가가 그의 보고서를 묻었습니다. 합병은 진행되었습니다. 2주 후 아버지의 명성은 거짓 혐의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직업, 그의 저축, 그의 존엄성. 그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건강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되었고 그녀가 아프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적절한 치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그는 결코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라졌고 그의 낡은 회사 아이디와 그가 미안하다는 쪽지만 남겼습니다. 정한주는 이 폭로의 무게로 그의 의자에 무겁게 앉았고 그의 자세에서 보였다. 왜 카페에서 저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말했다면 믿으셨을까요? 미래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의 회사에 의해 경력이 파괴된 사람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노숙자 소녀? 게다가 저는 당신이 그를 알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날카로운 노크가 그들을 방해했고 이주원이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자신감 있는 미소는 그가 미래를 보았을 때 약간 흔들렸다. 한준 씨, 언론이 김미래에 관한 대우 합병 혐의에 대한 성명을 요구하며 아래층에 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지금 처리해야 합니다. 정한준의 눈은 결코 미래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확실히 그래야겠죠. 그는 그의 책상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다. 민지, 보안을 불러 이주원 씨를 건물 밖으로 호위하게 해. 그의 접근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주원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당신은 진지할 수 없어요, 한준 씨. 이 소녀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어요. 제가 한 모든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요, 정한준이 말했다. 그의 전체 높이로 일어서면서. 당신이 한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래,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보고서를 묻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몰락을 조종한 사람을요? 미래의 눈은 이주원의 얼굴에 고정되었고 인식과 이해가 동시에 밝아졌다. 당신이었군요.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은 아버지의 사건을 처리한 규정 준수, 책임자였어요. 당신은 그에게 사안이 조사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신 이주원의 침착함이 무너졌다. 당신은 증거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시효, 새로운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죠. 정한준이 중단했다. 또는 당신이 최근에 취한 행동들, 당신의 오래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들에는요. 당신이 미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제가 자체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생각했습니까? 그 순간 보안이 도착했고 2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주원은 그들, 정한준, 그리고 미래 사이를 보며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경비원들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내뱉었다. 갑작스런 침묵이 뒤따랐고 미래는 압도되어 그녀의 의자로 다시 가라앉았다. 정한준은 걸어와서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미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옳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든 누가 또 관련되어 있었든 우리는 그것을 모두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녀는 올려다보았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넘쳤다. 왜요? 왜 저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시나요? 정한준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그는 아래 도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길이 이제 기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 교차된 곳을, 왜냐하면 어떤 빚들은 돈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도전으로 위장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밖에서 민지는 조용히 문을 닫았고 그녀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맴돌았다. 그녀는 김준호에 대한 그녀만의 기억이 있었고 그녀는 정한준 산업에서 일들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곧 변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은 회색빛 안개가 서울에 내려앉았고 정한준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의 엄숙한 분위기와 일치했다. 그는 그의 서재에 앉아 민지가 회사 아카이브에서 검색하는 것을 도와준 오래된 파일과 문서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다. 각 종이는 미래의 삶을 변화시킨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것도. 미래는 그를 마주보고 앉았고 그녀의 낡은 책은 조심스럽게 사이드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미디어 서커스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평소 거리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의 객실 중 하나에 머물러 달라는 그의 제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녀의 최근 삶과 현재 환경의 대조는 선명했다. 그녀의 발 아래 푹신한 카펫, 우아한 가구, 빗물에
젖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한강의 멋진 전망. 이것을 보세요. 정한준이 말했다. 황변된 문서를 들고. 당신의 아버지는 거래가 마감되기 정확히 일주일 전에 대우 합병 불규칙성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대우의 주요 제조 공장 몇 개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은폐된 문제들입니다. 미래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익숙한 필체를 훑어보았다. 아빠는 항상 문서화에 철저했어요. 그는 비용에 관계없이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믿었죠. 그녀는 힘들게 삼켰다. 그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에 대해 엄마에게 말한 밤을 기억합니다. 그는 너무 걱정했지만 또한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확신했죠. 정한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생각에 잠겼다. 준호는 제가 알았던 가장 원칙적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직접 저에게 왔어야 했지만 어떻게든 가로채져 묻혔습니다. 이주원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우 산업의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왜요? 미래가 물었다. 방을 서성이기 위해 일어서면서. 이 합병에 대해 그들이 무고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정한준이 대답하기 전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민지였다. 선생님, 저는 오래된 이메일 아카이브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우테크 솔루션이라는 자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가져와야 할까요? 즉시 정한준이 대답했고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통화를 끝내면서 그는 미래에게 돌아섰다. 대우테크 솔루션, 왜 그것이 친숙하게 들리지? 미래는 매우 조용해졌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가장 면밀히 조사하고 있던 부서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결코 저에게 세부 사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밤늦게 전화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드러운 노크가 민지의 도착을 알렸다. 비서는 노트북과 몇 개의 추가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맞춤 정장을 입고 항상 그랬듯이 완벽해 보였다. 정 회장님, 이 이메일들은 대우테크 솔루션이 단순한 자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특정 금융 거래를 숨기는 데 사용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누가 있었는지 보세요. 그녀는 파일 중 하나를 열어 책상에 올려놓았다. 정한준의 얼굴은 그가 이름을 읽을 때 어두워졌다. 박상우 대표, 창립자의 아들. 그는 단지 명목상의 인물로 여겨졌지만 이 문서들은 그가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당신 아버지의 부서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 씨. 미래는 파일을 집어들었고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다. 그를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에 한 번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빠는 그가 떠난 후 너무 속상해했지만 왜인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정한준은 그의 책상 인터콤의 버튼을 눌렀다. 박상우 대표의 현재 소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 법률팀에 연락하세요. 그들이 즉시 이 사안에 착수하길 원합니다. 민지가 서둘러 나간 후 미래는 정한준에게 돌아섰다. 왜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사회는 이미 제가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은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한준은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고 그의 반사는 평소보다 더 나이 들고 피곤해 보였다. 지난달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유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있는 건물이나 제 계좌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제가 미친 실제 영향에 대해요. 당신의 아버지는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저를 믿었죠. 그리고 그 신뢰는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미래는 창가에서 그와 합류했고 그들의 반사는 저 너머의 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아빠는 진정한 성격은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로잡기로 선택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작은 미소가 정한준의 입술에 닿았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지혜를 말하자면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미래 씨, 우리 둘 다 찾고 있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죠. 그가 계속하기 전에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 아이디는 비공개 번호를 보여주었다.
정한주는 응답했고 습관적으로 스피커폰으로 연결했다. 정 회장님, 익숙한 목소리가 천천히 말했다. 박상우입니다. 이 불행한 김미래 소녀와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군요. 아마도 모두에게 이익이 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정한준의 표정은 결의로 굳어졌다. 네, 박 대표님,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박상우의 웃음은 스피커를 통해 차갑고 공허하게 들렸다. 진실 조심하세요, 노인. 어떤 진실은 묻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빛을 볼 수 있는 것에 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통화가 끝나자 미래와 정한주는 시선을 교환했다. 판돈이 갑자기 훨씬 더 높아졌고 그들은 둘 다 앞으로 올 일에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 비는 계속해서 밝혀질 기다리는 비밀을 간직한 도시에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바꿀 비밀들. 다음 48시간은 활동의 흐름 속에 흘러갔다. 정한준의 펜트하우스는 지휘센터로 변모했고 민지는 변호사와 조사관 팀을 조정하는 동안 미래는 오래된 문서를 세밀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문학 학생으로서의 안목은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정보 조각들을 연결하는 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정한준은 그녀가 조용한 품위를 잃지 않고 이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주목하며 서재 문간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지로부터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책을 가까이 두었다. 마치 그것이 이 격동적인 물에서 그녀의 진정한 자에 대한 닫힌 것처럼. 미래, 그는 부드럽게 불렀다.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 이리로 와주시겠어요? 당신과 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검토하고 있던 종이 더미에서 고개를 들고 귀 뒤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넣었다. 그의 서재로 따라가면서 그녀는 그의 책상에 펼쳐진 일련의 건축 도면에 주목했다.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물었다. 상세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며. 이것, 정한준이 말했다. 그의 눈은 목적으로 밝아졌다. 제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한준 재단, 제가 설립하는 새로운 자선단체의 제안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또 다른 기업 재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교육시설, 직업훈련센터, 그리고 과도기적 주택 유닛에 대한 상세한 사양에 주목하며 계획을 더 자세히 연구했다. 이것은 포괄적이네요. 그래야만 합니다. 정한준이 대답했다. 그녀를 위해 의자를 당기며.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을 운영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고개가 휙 올라갔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은 이 재단이 필요로 하는 정확히 그것입니다. 정한준이 부드럽게 중단했다. 당신은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통한 기업 이사회실과 당신 자신의 경험을 통한 거리를. 당신은 교육, 연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작동시킬 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사회 미디어, 그들은 이미 제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일 거예요. 정한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미래, 우리가 대우 합병에 대해 밝혀낸 것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넘어섭니다. 페이퍼 컴퍼니들, 숨겨진 계좌들, 그들은 이 구조들을 취약한 사람들, 이 재단이 돕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주원과 박산구는 단지 금융 불규칙성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적 비용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문에서의 노크가 그들을 방해했다. 민지가 들어왔고 그녀의 평소 차분한 얼굴은 흥분의 기미를 보였다. 회장님,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조사관들이 오래된 대우테크 솔루션 기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불사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불사조 프로젝트? 그것은 아버지가 그의 마지막 쪽지에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라지기 전에 남겼던 쪽지예요. 정한준은 민지로부터 파일을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금융 거래를 숨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체계적으로
규제 허점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노숙자로 몰아내어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것을 발견했군요. 미래가 속삭였다. 마침내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의 명성을 가진 누군가가 그들의 계획을 폭로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정한준의 전화가 울렸다. 박산구로부터의 또 다른 메시지. 문자는 간단하지만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마지막 기회, 정한준. 물러나거나 모든 것이 타오를 것이다. 미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고 등을 곧게 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는 굳게 말했다.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선단체로서가 아니라 정확히 이런 종류의 기업, 착취를 폭로하고 싸우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도울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같은 운명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한준은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걱정으로 물들어 있었다. 당신이 무엇을 떠맡고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박상우와 그의 동맹들이 이것을 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서재에 들어오면서 놓아두었던 어머니의 책을 집어들었다. 헌사를 열고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다. 어둠이 내릴 때 이 말들이 내 길을 밝혀주길. 엄마는 어두운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또한 어둠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한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자부심과 보호적인 걱정에 호기심 혼합을 느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알아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망설였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가슴으로 갔다. 내 심장 상태, 제가 말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의사들은 그만하세요. 미래가 중단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얼마든 이것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만들기에, 이것이 중요하게 만들기에. 그들이 도시를 바라보며 함께 서 있을 때 둘 중 누구도 그들의 발표가 서울의 기업 세계의 기초를 흔들 것이라고, 또는 얼마나 많은 삶이 그들이 곧 건설하려는 것으로 인해 변화될 것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비는 마침내 그쳤고 지는 해가 구름을 뚫고 나와 하늘을 희망의 색조로 물들였다. 한편 도시 건너편의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박상우는 급한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그의 비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우리는 김준회, 관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박산구의 얼굴은 전화를 내려놓으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게임이 바뀌고 있었고 선수들은 더 이상 그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한강 빌딩의 기자, 회견장은 기대감으로 윙윙거렸다. 서울의 모든 주요 뉴스 매체의 기자들이 정한준의 사무실이 신비롭게 변혁적인 발표라고 설명한 것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준비한 채 공간을 채웠다. 대기실에서 미래는 민지가 선택하는 것을 도와준 우아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기억하세요. 정한준이 그녀 옆에서 넥타이를 조정하면서 말했다. 당신이 편안하지 않은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단의 사명은 그 자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을 위해 재킷 주머니에 어머니 책을 만졌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단지 또 다른 자선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를 만드는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한준이 대답하기 전에 민지가 흥분으로 얼굴이 상기된 채 서둘러 들어왔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말했다. 화면은 익명의 주소에서 온 새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제목란에는 불사조 프로젝트 전체 문서라고 쓰여 있었다. 미래의 손은 첨부 파일을 열 때 떨렸다. 안에는 대우테크 솔루션에 부패한 관행의 내부 작업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스프레드시트 및 사진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컬렉션이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있었다.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다. KJ,
KJ, 정한준이 24이었다. 김준호, 당신의 아버지. 그는 살아있어요. 미래가 감정에 목이 메어 속삭였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죠. 문에서의 날카로운 노크가 그들을 방해했다. 생방송까지 2분입니다. 무대 관리자가 외쳤다. 정한준은 미래의 어깨에 안정을 주는 손을 올렸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미래는 그녀의 척추를 곧게 폈고 그녀의 녹색 눈은 결의로 번쩍였다. 아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주저하기 위해 3년 동안 증거를 모은 것이 아닙니다. 재단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폭로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단상으로 걸어갔고 그들이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강렬해졌다. 미래는 현기증의 순간을 느꼈고 단지 몇 주 전에 그녀가 그들이 거리에서 급히 지나갈 때 동일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이제 방 안의 모든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정한준이 먼저 마이크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한준 산업의 새로운 장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업 책임과 사회 정의를 바라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정한준 재단의 창설을 발표하기 위해 여기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재단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구현하는 사람, 그 이사 김미래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가 단상에 서자 웅성거림이 군중을 통해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의 타블로이드 기사에서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그녀의 침착한 존재와 명확한 시선은 그들의 선입견에 도전했다. 3년 전 그녀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견고했다. 저는 문학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가진 서울대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다른 종류의 교육을 받은 후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정과 위기 사이, 가시성과 비가시성 사이의 선이 얼마나 얇은지 가르쳐준 교육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손은 주머니의 책을 만졌다. 정한준 재단은 단지 또 다른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거, 교육, 직업 훈련. 하지만 우리는 또한 종종 이러한 필요를 만드는 기업 관행을 폭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방은 질문으로 폭발했지만 한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나왔다. 김미래 씨, 당신의 아버지가 대우 합병 스캔들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은 이 위치를 개인적인 복수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래는 기자의 눈을 차분히 마주 보았다. 제 아버지 김준호는 기업의 잘못된 행동을 폭로하려고 시도했고 무거운 대가를 치른 진실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한준 재단의 첫 번째 이니셔티브가 불사조 프로젝트와 도시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방은 활동으로 폭발했다. 뒤에서 어두운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나가면서 전화를 꺼냈다. 박 대표님,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김준호는 그의 노트북으로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고 그가 그의 딸이 세상 앞에 강하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눈물이 그의 얼굴을 흘러내렸다. 그의 책상에는 그가 3년 동안 수집한 최종 증거가 놓여 있었다. 진실이 더 이상 부정될 수 없도록 하는 증거. 그는 그의 전화를 들고 재단이 방금 발표한 익명 제보 라인에 보내기 위해 작성했지만 아직 보내지 않은 문자를 보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기자회견으로 돌아가서 미래는 그녀의 전화에서 미묘한 진동을 느꼈다. 그녀는 재단의 새로운 내부 고발자 시스템에서 온 알림을 보기 위해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을 때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지만 미디어에 계속 대응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정한준은 그녀 옆에 서서 그녀의 손에 약간의 떨림을 알아차리고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가까이 이동하여 그의 조용한 지지를 빌려주었다. 그들은 둘 다 오늘 그들이 시작한 것이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을 알았다. 박상우와 그의 동맹자들은 싸움 없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는 그녀가 거의 잊어버렸던 무언가를 느꼈다. 정의가 비록 지연되었지만 마침내 손에 닿을 수 있다는 확신.
질문이 계속되는 동안 민지는 군중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다. 선생님, 그녀는 정한준에게 속삭였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박상우 대표가 방금 정한준 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를 발표했습니다. 게임은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고 있었고 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기자회견의 여파로 한강 빌딩은 포위된 요새로 변했다. 보안팀이 복도를 순찰하는 동안 변호사와 PR 전문가들은 회의실에 모여 박상우의 인수 시도에 대한 대응을 전략화했다. 정한준의 개인 사무실에서 미래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아버지로부터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저는 안전한 위치를 마련했습니다. 정한준이 그의 보안팀과의 통화를 끝내며 말했다. 도시 외곽의 개인 주택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 당신은 그곳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아니요, 미래가 단호하게 중단했다.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우리가 진실에 너무 가까워졌을 때는 안 돼요. 정한준은 그녀의 얼굴을 연구했고 그가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존경했던 것과 같은 결의를 보았다. 미래의 박산구는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분명히 수년 동안 이유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행적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앞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반박했다. 방을 서성이기 위해 일어서면서 재단, 발표가 박상우의 손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수를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의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우리를 침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지가 재무, 보고서 더미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사회 회의는 내일 아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오늘 밤 비행기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망설였다가 덧붙였다. 선생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최근 주식 거래에서 불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구매된 대량의 주식, 박상우가 몇 달 동안 이것을 계획해 온 것 같습니다. 정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는 그것이 공개되기 전에 내 심장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부터 이것을 위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슴에 손을 누르며 중단했다. 한준 씨, 미래는 빠르게 그의 옆으로 이동하여 그를 그의 의자로 도왔다. 민지 그의 괜찮아요. 정한준이 그들을 물리쳤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단지 우리가 여러 시기에 맞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미래는 그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밤. 그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인수를 막고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정한준이 시작했지만 미래는 그녀의 어머니의 책을 꺼냈다. 엄마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귀가 접힌 페이지로 열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단지 시가 아닙니다. 여백에 메모가 있습니다. 코드.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의사소통해온 방법입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시를 참조하여 그가 만나고 싶어 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정한준은 책을 살펴본 다음 미래의 얼굴을 보았고 단지 준호의 결의뿐만 아니라 처음에 그를 그녀에게 끌렸던 지혜도 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 15번, 경찰서의 최 형사를 연결해 주세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지가 서둘러 나가자 정한준의 전화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울렸다. 박상우, 마지막 기회 노인. 조용히 통제권을 넘기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나와 싸우면 나는 모든 것을 묻을 것이다. 김준호의 작은 딸을 포함해서. 미래는 정한준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고 침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의 증거가 그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선생님, 민지가 돌아왔고 우려해 보였다. 최 형사가 당신 둘 다 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3년 전 김준호가 사라진 밤의 보안 영상입니다. 그것은 그가 대우테크 솔루션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가 나가는 기록은 없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견고했다. 그렇다면 오늘 밤 그를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시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이 모든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해가 서울 위로 지기 시작할 때 미래와 정한주는 그들의 준비를 했다. 최 형사는 지정된 만남 장소, 미래가 거리에 있는 동안 그녀가 많은 시간을 보낸 같은 도서관, 주변에 사복 경찰관들을 배치했다. 정한주는 그의 의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동행하기로 주장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단순한 직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워지는 도시를 통해 운전할 때 설명했다. 제가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 준호는 제 비전을 믿은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제가 의미 있는 것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를 또는 당신을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그녀의 어머니의 책을 꽉 붙잡았고 그 페이지들은 단지 10분만 아니라 3년 동안 희망을 살아있게 유지한 코드를 담고 있었다. 그들이 도서관에 접근하자 그녀는 그림자에서 기다리고 있는 익숙한 인물을 보았다. 더 늙고 더 회색이 되었지만 틀림없이 그녀의 아버지. 그녀가 차에서 나올 때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3년의 질문, 손실, 투쟁 모두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움직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어두운 인물들이 근처 차량에서 나오고 있었다. 미래, 엎드려. 정한준의 목소리가 주위에 혼란이 폭발하는 동안 밤을 가로질렀다. 최 형사의 경찰관들이 들어와 박상우의 사람들을 가로막았다. 혼란 속에서 미래는 손이 그녀의 것을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친숙한 그녀의 아버지의 손. 나와 함께 와. 김준호가 긴급히 말했다. 당신들 둘 다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무언가. 그들이 도서관의 뒷문을 통해 서둘러 나갈 때 미래는 그녀의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정한준이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동안 그들 중 누구도 도서관의 가장 오래된 카탈로그 중 하나 아래에 설치된 장치에서 깜박이는 작은 빨간 불빛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박상우의 절망적인 게임에서의 최종 보험 정책, 도서관의 지하 보관소는 오래된 종이와 잊혀진 비밀의 냄새가 났다. 김준호는 선반의 미로를 통해 연습된 효율성으로 움직여 미래와 정한준을 먼지로 덮인 고대 마이크로필름 리더가 있는 한적한 구석으로 인도했다. 미래가 알아차린 그의 손은 작은 화상으로 흉터가 있었다. 그가 숨어 지낸 수년 동안 견뎌낸 것의 증거. 아빠, 그녀는 속삭였다. 여전히 그가 실제라는 것을 거의 믿지 못하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정말 미안해, 아가. 준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졌다. 너를 떠나는 것은 내가 했던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대우 시설에서 일어난 일 이후 나는 너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묻거나 파괴할 수 없는 증거를 모으는 것. 정한준은 희미한 빛 속에서 얼굴이 창백한 채 선반에 기대어 있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준호? 무엇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준호는 그의 낡은 메신저 백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불사조 프로젝트는 단지 부동산 조작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이었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문서, 사진 및 스프레드시트를 불러왔다. 대우테크 솔루션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취약한 커뮤니티를 식별하고 경제적 침체를 예측하고 이익을 위해 그것들을 이용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미래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문학 학생의 눈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잡아냈다. 그들은 인위적인 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시장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노숙으로 밀어넣고 단지 그들을 노숙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준호가 엄숙히 수정했다. 그들은 다른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으로 이재민 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학 시험, 심리학 연구 모두 동의나 감독 없이. 불사조 이름은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괴된 커뮤니티의 죄로부터 그들의 실험에 대한 조건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한준의 손이 그의 가슴으로 갔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다. 내 회사, 내 이름이 이것을 위해 사용되었나요? 당신은 의도적으로 어둠 속에 두었습니다. 준호가 그를 안심시켰다. 박상우와 그의 동맹들은
페이퍼 컴퍼니와 위조된 문서의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밤, 나는 그들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운로드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은 나를 행동 중에 잡았습니다. 내가 탈출한 유일한 이유는 동정적인 보안 경비원 덕분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소리가 그들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선반의 미로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경찰이 주변을 확보했습니다. 정한준이 속삭였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이 아카이브로 들어오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 청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오래된 유지 보수 터널들. 내 연구 중에 그것들을 모두 매핑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그의 장비를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봐야 할 증거가 한 조각 더 있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정한준이 최 형사에게 조용한 전화를 거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가 짐을 싸는 것을 도왔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미래는 마이크로필름 리더에 관한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이전에는 없었던 그것 아래에서 깜박이는 작은 빨간 불빛. 아빠, 그녀는 긴급히 말했다. 불빛을 가리키며 준호의 눈은 인식으로 커졌다. 모두 나가요, 지금. 그들은 높은 음색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동안 어두운 선반을 통해 서둘러 나갔다. 그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아카이브를 통해 외침이 울리기 시작할 때 무거운 금속문에 도달했다. 이쪽으로, 준호가 말했다. 좁은 유지 보수 터널을 드러내기 위해 문을 열었다. 이것은 오래된 지하철 유지 보수실로 이어집니다. 최종 증거는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터널을 통해 서둘러 나갈 때 미래는 뒤처지고 있는 정한준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돌아섰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증거가 이 모든 것에 가치가 있을 수 있나요? 준호의 얼굴은 희미한 비상 조명 속에서 엄숙했다. 박상구가 단지 취약한 인구를 착취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그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준 씨, 당신의 심장 상태, 그것은 당신의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한준은 갑자기 멈춰섰고 그의 숨은 날카로운 헐떡임으로 나왔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데우테크 솔루션은 단지 부동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공학 부서를 가지고 있었고 자연적인 심장 상태를 모방할 수 있는 추적 불가능한 화합물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작년의 특정 투자 패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뒤에 터널에서 충돌 소리가 울렸고 이어서 달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빠르게 그들을 다시 앞으로 움직였다. 유지 보수실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는 앞에서 갑작스러운 빛의 폭발로 중단되었다. 다른 방향에서 터널을 훑는 손전등들. 그들은 두 그룹의 추적자들 사이에 갇혔다. 미래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누르는 것을 느꼈다. 작은 USB 드라이브.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속삭였다. 모든 증거, 모든 이름들, 한준 씨를 천천히 독살한 의사를 포함해서. 정한준은 터널 벽에 무겁게 기대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아빠, 우리는 한준 씨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미래가 긴급히 말했다. 나이 많은 남자가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보면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고 나서 다른 부분과 약간 다르게 보이는 터널 벽의 한 부분으로 돌아섰다. 다른 출구가 있습니다. 오래된 비상 출구. 하지만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준호가 숨겨진 출구 패널을 열기 위해 작업하는 동안 미래는 USB 드라이브와 그녀의 어머니의 책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 페이지에는 시와 코드뿐만 아니라 진실로 향하는 지도가 있었다. 마침내 빛을 보고 있는 진실 발자국 소리가 양쪽 방향에서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준호는 마침내 출구 패널을 열었고 위쪽으로 좁은 통로를 드러냈다. 빨리, 그는 촉구했다. 이 USB 드라이브에 있는 것은 그들의 전체 운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한준 씨를 그에게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그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미래는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든 뭔가를 속삭이는 그녀의 아버지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둘러야 해. 왜냐하면 내가 옳다면 박산구는 단지 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준 씨가 충분히 회복하여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야. 추적 소리가 그들이 안전이길 바라는 곳을 향해 올라갈 때 더 커졌다. 각 단계는 그들의 추적자들과 천천히 정한준의 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는 독에 대한 경주였다. 진실은 마침내 그들의 손에 있었지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시간을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충성심, 사랑, 그리고 용기의 끈을 시험할 시간. 비상 출구는 버려진 지하철 유지 보수실로 열렸고 그 벽은 수십 년 된 유틸리티 지도와 퇴색된 안전 알림으로 덮여 있었다. 정한준은 녹슨 제어판에 기대어 쓰러졌고 그의 호흡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미래는 준호가 그들 뒤에 출구를 확보하는 동안 그를 지지했다. 우리는 그를 이정현 박사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준호가 긴급히 말했다. 쉽게 추적할 수 없는 종류인 오래된 플립폰을 꺼내면서 그녀는 한준 씨와 같은 사례를 수년 동안 문서화해왔고 항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구축한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미래는 그녀의 아버지가 전화를 거는 동안 정한준을 안정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나이 많은 남자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다. 미래, 그는 속삭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그 드라이브를 재단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증거.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중단했다. 우리 모두 여기서 함께 나갈 거예요. 준호는 그의 통화를 끝냈고 그의 표정은 긴장되었지만 희망적이었다. 이정현은 강남의 개인 클리닉에서 우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제가 한준 씨의 증상에 대해 그녀에게 보낸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박상구의 사람들이 모든 병원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래 터널에서 큰 충돌 소리가 울렸고 이어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빠르게 그들을 다른 문으로 인도했고 이 문은 유지 보수 복도의 미로로 이어졌다. 그들이 정한준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빨리 움직일 때 미래의 마음은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통해 질주했다. 재단 발표,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그것이 그들의 손을 강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서서히 한준 씨를 독살하고 있었고 그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악화된 후 통제권을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사조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일정을 가속화해야 했습니다. 준호가 확인했다. 적대적 인수 시도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단이 그 일을 시작하면 누군가가 점을 연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한준이 비틀거렸고 미래는 그가 넘어지기 전에 그를 붙잡았다.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녀가 촉구했다. 우리는 거의 도착했어요. 미래. 정한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내 사무실에 모네 뒤에 금괴, 회사의 지배권을 당신에게 양도하는 문서. 민지는 알고 있어요. 단지 내 서명이 필요합니다. 힘을 아끼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정현 박사가 당신을 치료한 후에 당신이 직접 그 서류에 서명할 것입니다. 준호는 그들을 마지막 문과 좁은 계단을 통해 인도했다. 그들은 오래된 권투 체육관 뒤의 골목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평범한 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핸들 뒤에는 은빛 머리카락과 경계하는 어두운 눈을 가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정현 박사. 빨리. 그녀가 벤의 옆문을 던져 열며 불렀다. 초기 치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완전한 프로토콜을 위해 그를 클리닉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들은 정한준을 벤에 태우는 것을 도왔고 이정현은 즉시 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주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즉각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소독하며 설명했다. 하지만 완전한 해독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정현이 일하는 동안 준호는 경계를 유지했고 미래는 정한준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당신이 내 건물 밖에서 읽던 시들, 정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것들은 무작위 선택이 아니었죠. 그렇죠? 미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는 것을 도왔어요. 각각은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국 당신이 나를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의 아침 일과는 매우 예측 가능했거든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이정현의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자 정한준의 목소리가 끊겼다. 이제 쉬세요. 이정현이 조언했다. 다음 몇 시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새벽 전의 거리를 통해 운전할 때 미래의 전화가 민지로부터 온 메시지로 울렸다. 이사회 회의 3시간 후 박산구가 위임 투표를 확보했다고 주장. 인수를 막기 위해 한준 씨가 필요함. 준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고 이정현과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했다. 초기 치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만큼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24시간 동안은요. 미래는 아버지가 준 USB 드라이브를 보고 그 다음 어머니의 책을 보고 마지막으로 정한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사회 회의에 한준 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미래, 그녀의 아버지가 경고했다. 우리가 증거를 너무 일찍 공개하면 모든 증인을 보호하기 전에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가 명확히 했다. 인수를 막기에 충분한 정도만.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그녀는 이정현에게 돌아섰다. 한준 씨에게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사회가 검토할 만한 것? 이정현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수년 동안 유사한 사례를 문서화해왔습니다. 그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와 함께 2시간 주세요. 미래는 민지에게 응답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은 결의로 단단했다. 한준 씨가 참석할 것이라고 이사회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든 주요 뉴스 매체가 기자를 보내도록 해주세요. 준호는 그의 딸의 얼굴을 연구했고 그가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사랑했던 것과 같은 조용한 강함을 보았다.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아버지는 3년 동안 증거를 모으셨어요. 증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셨죠. 이제 그것을 사용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불안한 수면으로 빠진 정한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의 회사, 아버지의 명성, 제 미래.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이정현이 물었다. 또 다른 주사를 준비하면서. 미래는 어머니의 책을 꺼내 그녀가 가장 어두운 순간 동안 그토록 자주 읽었던 헌사를 열었다. 때로는 가장 큰 힘이 과소평가당하는 것에서 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요. 그녀는 냉혹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한준 씨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3년 동안 거리에서 지켜보고 배운 노숙자 소녀를 잊었어요. 잃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소녀를요. 벤이 강남의 조용한 거리로 돌았을 때 첫 새벽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정한준 산업의 이사회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될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추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 아버지의 딸인 김미래는 그들 모두에게 돈이나 권력보다 더 깊게 흐르는 유산이 있다는 것을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고 미래의 전화는 또 다른 메시지로 울렸다. 이번에는 최 형사로부터 박산구가 이동 중 한강 빌딩으로 일찍 향하고 있음.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든 빨리 하세요. 시간과의 경주가 시작되었다. 정한준 산업이사회실은 새벽이 서울 위로 밝아올 때 긴장감으로 윙윙거렸다. 비싼 정장을 입은 이사회 구성원들은 한준의 부재에 대한 걱정과 추측이 섞인 대화를 나누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앞자리에 박산구는 간신히 감춰진 승리감으로 앉아 있었고 가끔씩 업데이트를 위해 그의 전화기를 확인했다. 민지는 방 입구에 서 있었고 그녀의 평소 전문적인 침착함은 깊은 걱정을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미래로부터 한준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암호 같은 메시지 이후로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다. 대기실에 모인 금융언론 대표자들은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해지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이제 잠재적인 부담처럼 느껴지는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울렸고 모든 고개가 기대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한준 대신 미래가 들어왔고 여전히 어제의 재단 발표에서 입었던 것과 같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의 USB 드라이브는 그녀의 주머니에 안전하게 있었고 어머니의 책을 단단히 손에 쥐고 있었다. 김미래 씨, 박상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일어서면서.
이것은 비공개 이사회 회의입니다. 당신의 자선 활동은 칭찬할 만하지만 여기에 접근할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그의 시선을 단단히 마주 보았다. 사실 박 대표님, 저는 여기에 있을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민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폴더를 배포했다. 오늘 아침 6시부로 정한준 회장님은 정한준 산업의 지배권을 저에게 양도했습니다. 방은 혼란에 빠졌다. 박상우의 얼굴은 그가 폴더 중 하나를 낚아챘을 때 짙은 빨간색으로 변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한준은 그의 현재 상태에서 이런 종류의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의 판단력이 분명히 손상되었습니다. 그런가요? 미래의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나왔다. 그녀는 그녀의 전화를 꺼내 비디오 메시지를 재생했다. 정한준이 창백하지만 또렷한 눈으로 이사회실의 메인 스크린에 나타났다. 정한준 산업이사회에게 그는 시작했다. 지금쯤 당신들은 김미래에게 지배권을 양도하는 문서를 검토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직 모르는 것은 왜 이 결정이 단지 건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한준이 그의 심장 상태에 대한 최근 발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충격 속에서 지켜보았다. 이정현 박사가 다음에 화면에 나타나 체계적인 독살과 대우테크 솔루션과의 연결에 대한 그녀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박상구가 흥분했다. 신용을 잃은 의사와 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받은 남자의 근거 없는 비난. 신용을 잃었다고요? 미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의 모든 구석까지 전달되었다. 내 아버지가 신용을 잃은 것처럼요? 이 사진들은 대우테크 솔루션 시설 내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불사조 프로젝트의 진실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비밀 실험실, 불법 의학 시험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그리고 취약한 인구의 체계적인 착취의 증거를 보고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린 소녀. 박상구가 그의 세련된 외관이 갈라지면서 으르렁거렸다. 당신의 아버지는 잘못된 사람을 건드리는 대가를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진실이 항상 빛을 찾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미래가 대답했다. 그녀는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섰다. 3년 전 김준호는 대우테크 솔루션이 단지 부동산 계획이 아니라 불법 의학 실험의 전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폭로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정한준 회장님이 질문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를 서서히 독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죠? 박상구가 비웃었다. 그들은 이 건물 밖의 거리에 앉아있는 노숙자 소녀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래 광장에서의 모든 대화, 모든 의심스러운 만남, 모든 심야 교환, 저는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지켜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준호가 들어왔고 최 형사와 FBI 요원팀이 뒤따랐다. 그들 뒤에는 전 직원 이재민 보안경비원, 그리고 박상우의 조직에 의해 침묵당한 다른 사람들의 흐름이 따라왔다. 불사조 프로젝트는 단지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충격받은 방에 발표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삶을 파괴하고 당신 자신의 비틀린 비전에 따라 그것들을 재건하는 힘. 하지만 당신은 인간 본성에 대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을 잊었습니다. 박상우. 때로는 당신이 지우려는 사람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됩니다. 박상구는 그의 전화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최 형사가 더 빨랐다. 박상우 씨, 당신은 공모, 살인 미수, 그리고 수많은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FBI 요원들이 박상우를 데리고 나갈 때 미래는 이사회에 연설하기 위해 돌아섰다. 여러분, 당신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들 앞에 있는 문서들은 단지 회사의 통제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준 산업을 진정한 긍정적 변화의 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어제 우리가 발표한 재단은 단지 자선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기업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어
익숙한 헌사에서 힘을 얻었다. 내 아버지는 3년 동안 증거를 모으고 증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정한준 회장님은 그의 회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당신들은 문제의 일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해결책의 일부가 될 것인가? 이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이사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김미래 씨, 제가 다수를 대표하여 말씀드릴 때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 회사의 유산을 재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방이 박수갈채로 터질 때 민지는 그녀의 전화에 있는 메시지를 미래에게 조용히 보여주었다. 한준 씨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음. 이정현 박사는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말함. 미래는 안도의 눈물이 위협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들을 참았다. 감정을 위한 시간은 나중에 있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정한준 산업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해 강해야 했다. 이사회실 창문 밖에서 해는 서울 위로 완전히 떠올랐고 그 빛은 단 몇 주 전에 노숙자 소녀가 시를 읽고 정의를 꿈꾸며 앉아 있었던 자리를 비추었다. 때로는 미래가 생각했다. 가장 강력한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6개월 후 한강 빌딩의 로비는 변모했다. 한때 차가운 대리석과 위압적인 보안 장벽이 있던 곳에 이제는 환영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서 있었다. 정한준 재단은 지상 전체 층을 차지했고 그 문은 도움을 구하거나 그 사명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다. 미래는 한때 정한준의 사무실이었던 곳에 앉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더 접근하기 쉽고 덜 위협적으로 재설계했다. 도시의 전망은 같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안에서 미래를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린 미래. 문에서의 노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정한준이 들어왔고 수년 만에 더 건강해 보였다. 이정현 박사의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독살이 중단되면서 그의 자연적인 활력이 돌아왔다. 비록 그는 CEO로서 물러났지만 그는 회사와 재단 모두의 활발한 조언자로 남아있었다. 첫 번째 주택 단위 그룹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책상 건너편 의자의 자리를 잡으면서 발표했다. 이지 가족이 다음 주에 이사할 것입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이미 최대 용량에 도달했고 법률 지원 클리닉은 약탈적 개발자들에 대한 첫 번째 집단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미래는 미소 지었고 이제 그녀의 책상에 두드러지게 자리한 어머니의 책에 낡은 표지를 만졌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정한준이 수정했다. 저는 방금 그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가 재단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교육 이니셔티브는 혁명적입니다. 그의 공학 배경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것은 정확히 그가 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아버지가 재단과의 새로운 역할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생각했다. 그의 숨어 지낸 수년을 체계적인 변화의 청사진으로 바꾸었다. 그가 구축한 증인과 생존자의 네트워크는 그들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중추가 되었다. 오늘의 숫자를 보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컴퓨터에 보고서를 끌어올리며 회사의 주식은 박상우 스캔들로부터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이 실제로 결과에 좋다는 것이 밝혀졌네요. 박산구에 대해 말하자면 정한준이 말했다. 그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검찰은 초기 발견 단계를 마쳤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모은 증거,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의 범위,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쁩니다. 미래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고 그녀가 평소에 앉아있던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도서관 키오스크가 이제 그곳에 서 있었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 책을 제공했다. 가서 때로는 당신이 처음으로 저에게 말했던 날에 대해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멈추지 않았다면, 내가 멈추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했을 것입니다. 정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 당신은 오는 일에 힘을 모으기 위해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밖에서의 소동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무실의 유리벽을 통해 그들은 재단 공간으로 들어오는 흥분된 아이들의 그룹을 볼 수 있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시간이었다. 빈곤의 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깨뜨리도록 설계된 많은 이니셔티브 중 하나였다. 김미래 씨, 민지가 문에 나타났다. 다큐멘터리 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불사조 프로젝트 노출 인터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자료를 모았다. 다큐멘터리는 일어난 일의 전체 이야기를 말할 것이고 진실이 다시는 묻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착취 시스템이 선한 힘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래. 민지가 미소로 덧붙였다. 로비에 당신이 만나고 싶어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밖에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미래와 정한주는 서로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했다. 다큐멘터리 팀에게 곧 갈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미래가 말했다. 어머니의 책을 집어들면서. 어떤 대화는 서두르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그녀가 로비를 향해 가는 동안 미래는 이 순간으로 이끈 모든 곡절에 대해 생각했다. 상실, 투쟁, 그녀가 결코 알지 못했던 힘의 발견.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과소평가되는 힘에 대해 생각했다. 때로는 사회가 지나치는 사람들이 결국 펜을 쥐고 있는 사람들로 밝혀지는 방식. 정한주는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분명했다. 그가 세운 회사는 이제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었고 진정한 부가 달러가 아닌 변화된 삶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젊은 여성에 의해 안내되었다. 밖에서 도시는 평소의 에너지로 웅웅거렸지만 무언가가 변했다. 한강 빌딩의 그림자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무관심한 눈으로 서둘러 지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멈추고 서로를 보고 서로를 도왔다.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밖으로 퍼져나가 도시의 매우 구조를 재형성할 변화의 패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파동치는 패턴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최고의 이야기가 종종 그러하듯이 누군가가 멈추어 묻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무엇을 읽고 계신가요? 정한준 산업의 변화 1년 후 서울시는 기업 세계를 넘어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정한준 재단의 이니셔티브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고 다른 기업들이 그들의 관행과 커뮤니티에서의 역할을 재검토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미래는 새로 개조된 정한준 커뮤니티 센터의 연단에 서 있었는데 이곳은 한때 데우테크 솔루션 시설이 있던 곳이었다. 그 아이러니는 그녀에게 잃어버리지 않았다. 한때 불법 실험을 수행하던 비밀 실험실이 있던 곳에 이제는 교실, 직업훈련시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클리닉이 있었다. 1년 전. 그녀는 모인 군중에게 연설했다. 우리는 단지 한 회사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정한준, 재단의 모델이 전국의 12개 다른 주요 기업들에 의해 채택되었다고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앞줄에서 정한준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비록 그가 일상 운영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그의 멘토링은 지난 1년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귀중했다. 그의 옆에는 김준호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재단의 혁신이사로 그의 공학 전문성은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드는 데 집중되었다. 하지만 숫자와 통계는 진짜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미래는 계속했다. 무대 위에 그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첫 번째 종합훈련 프로그램에 이 졸업생들이 그렇습니다. 1년 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노숙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단지 취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권리에서 리더들이며 다른 사람들이 빈곤의 순환을 깨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무대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최영이 있었는데 그는 수년 전 준호가 탈출하는 것을 도왔던 보안 경비원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재단은 그가 그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도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보안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받았던 것과 같은 기회를 주고 있었다. 불사조 프로젝트는 취약한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착취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미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고 명확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들을 착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정한준 산업의 주관은 우리가 커뮤니티 우선
정책을 구현한 이후 2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직원 만족도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위기에서 안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순간 동안 그녀와 함께 유지했던 어머니의 책에 친숙한 등을 만지면서 잠시 멈추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단지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명의 다음 단계를 발표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녀 뒤의 화면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건축 렌더링으로 밝아졌다. 김준호 혁신 캠퍼스는 단지 훈련시설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위한 연구센터, 그리고 커뮤니티, 주도 개발을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태우 테크솔루션 본부 부지에 건설될 것입니다. 착취의 상징을 희망의 등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청중 속에서 민지는 티슈로 그녀의 눈을 톡톡 두드렸다. 재단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녀의 조직 기술과 제도적 지식은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아마도 오늘 가장 중요한 발표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부드러워졌다. 이정현 의학정의 이니셔티브의 출범에 관한 것입니다. 이정현 박사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의학실험 폭로 작업은 제약 테스트와 기업 의료 관행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의료가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전국적인 노력을 이끌 것이다. 1년 전 저는 기업의 탐욕에 잔인한 영향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미래가 말했고 그녀의 눈은 군중을 훑었다. 오늘 저는 단지 정한준 산업의 CEO나 재단의 이사로서가 아니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커뮤니티의 놀라운 힘을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녀는 앞줄에 있는 젊은 여성을 가리켰다. 몇 달 전에 건물 밖에서 시를 읽고 있던 동일한 사람. 변화는 항상 이사회실이나 대단한 발표와 함께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간단한 대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보기 위해 멈추는 것으로요. 젊은 여성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 자신의 낡은 책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재단의 아울리치 팀의 일부였고 문학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자신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앞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미래가 인정했다. 다른 회사들은 여전히 사람들보다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다른 박상호들은 여전히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착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맞설 만큼 강한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정한준이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다. 비록 그가 미래가 주요 연설을 하도록 주장했지만 그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제가 처음 미래가 우리 건물 밖에서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최저점에 있었습니다. 제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고 제가 건설한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녀를 정의하도록 거부한 젊은 여성의 용기 속에 그는 미래에게 돌아섰고 그의 눈은 감정으로 빛났다. 당신은 단지 제 삶과 제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것을 건설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정한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대표합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동안 미래는 그녀의 손에 있는 어머니의 책의 무게를 느꼈다. 안에 그녀를 가장 어두운 날들을 통해 인도했던 헌사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 같았다. 어둠이 내릴 때 이 말들이 내 길을 밝혀주길. 그 말들은 정말로 그녀의 길을 밝혀주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들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는 것을 도왔다. 축하는 저녁까지 계속되었고 프로그램의 졸업생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논의했다. 모든 대화에는 가능성의 느낌이 있었다. 사람들이 목적과 연민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트리 밖에서 도시 스카이라인은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 기업 권력의 우뚝 솟은 상징들 사이에서 새로운 빛이 빛났다. 커뮤니티 센터, 훈련시설, 그리고 모든 생활 방식의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모임 공간. 김미래가 처음으로 한강 빌딩 밖에서 시를 읽고 앉은 지 5년 후 그녀는 자신을 친숙한 자리에서 발견했지만 매우 다른 상황에서 그녀의 오래된 독서 자리를 대체한 작은 도서관 키오스크는 편안한 벤치와 항상 잘 채워진 작은 무료 도서관이 완비된 전체 커뮤니티 독서 정원으로 성장했다. 그것은 이른 아침이었고 그녀가 낡은 배낭과 소중한 책을 가지고 도착하곤 했던 것과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한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재단의 선임 고문으로 일하는 그가 벤치 중 하나에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특별한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비즈니스 문화를 재형성하기 시작한 기업 변화의 모델을 직접 보기 위해 오고 있었다. 긴장되나요? 정한준이 물었다. 미래의 손가락이 여전히 수년 후에도 그녀의 다친 어머니의 체계 등을 따라가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한때 너무 위압적으로 보였던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긴장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때로는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변화는 놀라웠다. 정한준 재단의 모델은 전국의 기업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김준호 혁신 캠퍼스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졸업시켰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다. 이정현 박사의 의학정의 이니셔티브는 성공적으로 주요 의료 개혁을 위해 로비를 했다. 김준호가 건물에서 나왔고 그의 은색 머리카락은 아침빛을 받아 빛났다. 재단의 혁신이사로서 그는 그의 공학적 영민함을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그는 그의 딸과의 관계를 재건했고 그들의 공유된 사명은 그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만들었다. 대통령 호위 차량이 10분 밖에 있습니다. 그는 발표했고 벤치에서 그들과 합류했다. 다큐멘터리 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혁명은 그 자체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미래의 정한준 그리고 정한준 산업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그것은 기업 책임과 사회 정의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를 불러일으켰다. 민지가 언제나처럼 태블릿을 손에 들고 다가왔다. 이제 재단의 CEO로서 그녀는 그들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안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씨, 최신 숫자가 방금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쁠 겁니다. 우리의 대상 커뮤니티에서 빈곤율이 또 15% 하락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관심은 근처 벤치에 앉아 책에 깊이 몰두한 젊은 여성에게 끌렸다. 그 광경은 그녀 자신의 비가시성의 날들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지만 또한 여전히 가능한 변화에 대한 희망도 잠시 실례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일어서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젊은 독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무엇을 읽고 계신가요? 미래는 수년 전 정한준이 그녀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부드럽게 물었다. 젊은 여성은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올려다보았다. 시입니다. 그녀는 대답했다. 디킨슨이요. 그녀의 작품을 아시나요? 미래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 옆에 앉았다. 희망은 깃털을 가진 것, 영혼에 자리 잡고 그리고 단어 없이 노래를 부르고 절대 멈추지 않는다. 젊은 여성이 완성했고 그녀의 눈은 밝아졌다. 저는 수현이에요. 저는 정한준 재단 쉼터에 머물고 있어요. 그들은 제가 가끔 여기서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맞았네요. 미래가 말했다. 저는 매일 아침 여기에 오려고 노력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 가치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인식되기를 기다리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대통령 호위 차량이 접근하고 있었고 그 보안 선발대는 이미 보였다. 하지만 미래는 수현에게 집중된 채로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 그녀가 한때 느꼈던 것과 같은 결의를 인식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대통령이 우리의 일에 대해 배우러 오고 있지만 저는 당신을 만나는 것,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 어떤 프리젠테이션보다 더 많이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연은 망설였고 그녀의 낡은 옷을 내려다보았다. 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은 거기에 있어야 할 정확한 사람입니다. 미래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걸어갈 때 정한주는 알고 있는 듯이 미소 지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이 장면이 여러 번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미래가 그들의 성장하는 변화의 합창단에 추가할 새로운 목소리를 찾는 것. 재단의 성공은 그녀의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그녀의 근본적인 이해를 바꾸지 않았다. 진정한 변화는 한 번의 하나의 연결, 하나의 대화로 일어난다는 것. 미래는 수현을 그룹에 소개했고 그녀가 환영받고 가치 있게 느끼도록 확실히 했다. 호위 차량이 접근하는 동안 그녀는 모이는 군중을 둘러보았다. 재단 졸업생, 커뮤니티 구성원, 비즈니스 리더, 모두 가능한 것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 함께 모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었고 비록 그녀는 마음으로 헌사를 알고 있었지만 어둠이 내릴 때 이 말들이 내 길을 밝혀주길. 그 말들은 정말로 그녀의 길을 밝혀주었지만 그들은 그 이상을 했다. 그들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밝히는 것을 도왔고 이제 서울의 탑의 그림자를 넘어 멀리 빛나는 희망의 등대를 만들었다. 대통령의 차가 도착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하지만 미래의 관심은 수현에게, 정한준에게, 그녀의 아버지에게, 민지에게 가장 작은 인식과 존중의 행동으로 종종 시작되는 가장 위대한 변화를 증명한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커져가는 아침 빛 속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단지 수현을 위해서